오랜만에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광장이 6월 6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원작은 9.97이라는 엄청난 평점을 받은 웹툰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동생 남기석의 죽음을 파헤치면서 거침없이 조직의 심장부를 향하는 남기준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댓글에 이거 꼭 영화나 드라마 만들어야 한다는 댓글들이 달렸고, 거기서 주인공 남기준의 역할은 소지섭이나 원빈 배우가 딱이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소지섭 배우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었죠. 그런데 지난 4월이었나? 예고편이 공개되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했거든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다가 아직 공개도 안 된 작품에 초치기 싫어가지고 그냥 뒀는데, 이번에 보고서는 이건 뭐지? 광장 평행세계 이야기인가? 원작 안 본 사람들이 봐도 좋냐라고 하는데,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어요. 워낙 연기 잘하는 분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캐스팅에 힘을 많이 쏟은 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이게 광장을 보실 거면 웹툰을 보시고 소지섭 배우의 액션 활극을 보시려면은 이번 작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장을 애정하는 팬으로서 배우들의 연기나 이런 것보다는 드라마에서 바뀐 설정들을 한번 짚어보고 개인적인 소감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스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야. 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보세요. 이거 원작이랑 뭐가 다른지 알아야 원작 팬의 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광장이 뭘 의미하냐? 드라마랑 웹툰이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이럴 거면 웹툰을 왜 갖다 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작에서 말하는 광장은 이렇습니다.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자기들끼리 영역 다툼을 막 계속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나라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이유는 높으신 그 국회의원 양반들로 대변되는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과 세력들이 다들 그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으셔가지고 어느 한쪽 편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난처하게 하지 말고 너네끼리 각 조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한 명씩 데려다가 규칙 없이 싸워가지고 최종 승리자가 있는 조직이 짝 먹자.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은 국회의사당 앞에 광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광장입니다. 동시에 광장이 갖는 의미는 원초적이고 무규칙적인 공간인데, 거기에서 절대적인 규칙이 탄생하는 굉장히 신기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광장이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뒤쪽에 가면은 우리 차승원 배우, 우리 김봉두 선생님이 건물 꼭대기 같은 데서 이주은의 아들 금손이한테 이 광장의 주인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등장인물의 설정도 좀 다릅니다. 광장에서는 봉산과 주은이라는 두 조직이 나오는데, 웹툰에서는 구봉산과 이주은이 만든 회사를 그의 자식들 구속동과 이용준이 실제로 2대 보스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봉산과 이주은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나와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1대 2대를 합쳐서 구봉산과 이주은으로 퉁쳐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다가 헷갈렸던 게, 드라마에서는 허준호 배우가 머리를 기르셔가지고 맡은 배역이 이주은인데, 원작에서는 봉산의 2대 구속동이 긴 머리로 나와가지고, 이게 원작을 아니까 이게 그 사람인가? 이게 그 사람인가? 이거 막 보다가 살짝 헷갈리긴 했어요. 그리고 남기준도 웹툰 원작에서는 조직을 떠난 다음에 조직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술집에 술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웹툰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는 깡패들한테 막 무시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드라마의 남기준은 캠핑장을 운영하는 캠장님이에요. 트럭도 픽업 트럭 좋은 거 타고 다니시더라고. 사는 게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캠핑장 하는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 기준이 형 잘 사는 거 보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뭐 원작이랑 느낌이 조금 달랐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었던 최성철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웹툰에서는 처음에 이금손한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기준이 형님 덕분에 정신을 차리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캐릭터가 필요했으면 굳이 최성철이 아니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승원 배우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부패한 경찰로 조직들의 뒤를 봐주면서 사실상 뒤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김 선생이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예전에 그 김봉두 영화 하셨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선생님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김봉두 선생님이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나름 반전의 요소처럼 넣었던 것 같긴 한데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앤클린에 대한 설정도 아쉬움이 많았는데, 계속 죄다 아쉬운 이야기들이죠. 앤클린을 보면서 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원작에서는 앤클린이 매출 600억대의 대기업이에요. 건물도 엄청 높고 대표 사무실도 비서실 지나야 대표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형적인 대기업. 회사 이름 보면 청소회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600억 매출이 나오냐 싶기도 하지만, 그건 뭐 대표님 역량이니까 대표 심성원이 대단한 양반인 거죠. 드라마에서처럼 파티션에 대표님 자리 만들어두고
해가지고 어두컴컴한 사무실 쓰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원작 광장에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는 기업화된 조직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뒤에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신들의 잊고 싶은 과거로 상징되는 인물이 남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폭들이 가장 활개치던 시기에 정점에 섰던 인물이 자기 아킬레스건을 자르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동생 남기석의 죽음이라는 트리거에 남기준이 다시 무대에 나오면서 마치 자연재해처럼 조폭들을 쓸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넣었어야 하는 장면이 심성원이 남기준한테 딱이 맞는 장면, 그거는 꼭 넣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업 대표 심성원이 처음에는 막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고객을 어떻게 가려봤냐 하면서 막 소리치거든요. 그러다가 남기준한테 따기를 탁 맞죠. 근데 이게 따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추성훈 아저씨한테 따기 맞으면 어디서 따기 맞았다고 하겠어, 얻어 터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막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심성원이 따기를 팍 때리고서 남기준이 왜 목에 힘이 안 빠져? 이러면서 막 계속 때려요. 엄청 때려. 막 착착착착착. 주변에서 막 비서들, 직원들, 부하들이 말리지도 못해. 그리고 지친 심성원이 마지막에 미안하다 기준아 이러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그 사회적 지위, 돈, 막 수많은 부하들도 어쩌지 못하는 그 압도적인 모습에서 오는 짜릿함.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극적이려면은 조폭들이 사는 세상이 엄청 그럴싸해야 되는데, 앵클린 사무실 보니까 심성원 대표님이 돈을 많이 아끼셨더라고요, 번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달랐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앵클린이 조직들의 살인 청부나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하려고 무덤방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요. 뭐 어플 같은 거에 사람 찾아요, 현상금 얼마 이렇게 공지하면은 가출 청소년이나 돈 필요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얘네가 나중에 남기준이 뭐 찾아달라고 하면은 찾아주는 사이드킥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는데, 원작에서는 근데 사실 흥신소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기준 형님 심부름 하는 역할이고, 그게 더 작품에 잘 어울렸었던 것 같은데 무덤방이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무슨 수사물 같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게 있어야 되나.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변호사도 원래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나이든 양반인데 이것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컨셉들이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무덤방이랑 변호사가 나오는 거 보고서 이때부터 좀 마음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이 액션을 보면은 드라마 광장은 원작이랑 조금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고편에 그런 얘기 많던데, 기준이 형이 원래 원펀맨이 아니거든요. 마동석처럼 한 방에 때려 눕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막 낭심 잡아 던지고 막 눈 찌르고 주변에는 물건 잘 써먹고 막 이래요. 그리고 다대일의 싸움에서도 한 명을 완전 본보기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머지가 덤비지 못하게, 그래서 완전 기선제압하고 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겁먹은 상대가 머뭇머뭇 거릴 때, 그럴 때 나오는 대사가 왜 불편해? 불편하면 내가 갈까? 요 대사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살리지 못했대. 그런데 이런 장면이 없는 게 잔인해서 그런가 싶다가도 드라마에서 징그러운 장면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은 징그러운 장면이 나와야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나 하는 물음표도 들어요. 왜냐면은 원작에서도 적나라하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눈을 향해, 그러면은 찌르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하늘로 딱 올라가면서 으아 이런 효과음으로 독자가 상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영상화가 어려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영화를 잘 모르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중요한 게, 몸을 날리는 싸움을 안 하는데 너무 강하니까 웹툰을 보는 독자들이 보다가 한 중반까지는 근데 혹시 다리 멀쩡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주윤발 나왔던 종행사회처럼. 그리고 주은과 봉산에서 남기석을 담근 이유 중에 하나도 남기준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전성기가 지났기 때문이다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너무 잘 싸우니까 얘네도 막 자기들끼리 야, 걔 아킬레스건 자른 거 맞아? 누가 봤어? 이러면서 살짝 떡밥처럼 풀어요. 근데 원펀맨 같은 액션이 나오니까 그런 잔잔한 떡밥도 없어지고, 저는 소지섭 배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방에 시원하게 날리려면 동작이 커야 되잖아요. 발을 딛고 허리도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다리가 불편한 컨셉이야. 그러고 보면은 자세가 좀 어정쩡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기준이 형님이 쓰는 그 방망이, 그 방망이가 그렇게 쓰는 건 아닌데, 그죠? 이게 뭔가 더 원심력을 이용해서 휘두르면서 때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휘두르기에는 그 공간이 좀 많이 좁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작진이 작품의 개연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게 느와르라는 장르랑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남기준하고 남기석의 그 관계를 애틋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장면들도 굳이?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남기준이 왜 아킬레스건을 자르게 되었는지 이거를 이야기 풀어가는 장면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발목 보호대 차는 장면에서 아킬레스건이 잘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다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싶었구나, 그래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잘 전달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작에서는 남기준이 왜 아킬레스건을 잘랐는지 정확하게 그냥 잘렸어.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남기준이 사는 집에 다른 조직원들이 가요. 그럼 한쪽 방에 헬스장 만들어둔 거 있거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래. 이 인간 뭐하는 인간이냐고. 헬스장이 보통 헬스장이 아니거든요. 아령이랑 바벨 무게가 엄청나. 그러니까 막 다들 깜짝 놀래죠. 거기서 은퇴했지만 저렇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신나게 싸우고 다니는구나 라는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뭐 복잡한 설명은 없거든요. 오직 복수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시선이 분산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뭔가 그 뒷담화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쿠키 구워서 꼬박꼬박 챙겨보고 그랬던 작품이라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라마에서 반전을 주려면 마지막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장면, 요걸로 팬들의 마음을 채워준다던가, 아니면은 이번에는 완벽하게 원작 고증으로 가고 원작 마지막에 기준 기석 형제의 어린 시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프리퀄 그거 한번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상상력을 힘껏 발휘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팬심을 비추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